기법을 의미해요. 우리가 질문을 할 때도 잘 질문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잘 질문하는 방법인데 이제 여기에는 조금 AI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요. AI가 그래서 전적으로 AI를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떤 자료, 특히 수치와 관련된 자료에서는 아직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언어를 학습하긴 했지만 숫자와 관련돼서는 뭐 숫자를 계산하고 이런 능력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사실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이 아니고 한 2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잘 보이나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조선 시대 때는 맥북이 없었죠. 그때는 애플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맥북 프로 던진 사건이 1434년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맥북 프로를 진짜 세종대왕이 던졌대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을 사실인 양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AI가 이렇게 거짓말한다. 의도되진 않았지만 AI에 대한 그 데이터의 불완전성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한다. 요즘에는 좀 많이 덜해졌습니다. 좀 많이 덜해져서 세종대왕은 왜 맥북을 던졌는가 하니까 세종대왕 한글 타자가 맥북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UFO를 타고 지구에 첫 번째로 온 외계인의 이름이 젤탁이라고 합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사절이라 그러고 김치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네, 뭐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짜집게 되었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데이터들에선 다 검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다 검증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을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는 물론 틀린 부분들이 바로 보일 수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데 그 검증하는 방법도 양쪽의 모델한테 동시에 똑같은 질문을 해보시는 게 이제 검증하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둘의 답변이 다르다라고 하면 둘의 답변 뭐 여기서는 뭐 닭은 새다 아니면 닭은 새가 아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다르게 나온다면 어떤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서 아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직접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경험하는 수밖에 없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 기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좀 몇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참고했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를 좀 이번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프롬프트 기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약 뭐 24가지 정도가 됩니다. 24가지 정도가 되는데 중요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나눠드릴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니까 실제로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예시들을 한번 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혹시 이거 한번 지금 GPT 켜셔가지고 이번 뭐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실제로 한번 입력을 해보시겠어요? 본론만 말하기에 조금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가끔 이제 GPT랑 얘기하다 보면 워낙 사람같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얘를 좀 사람 대하듯이 대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얘한테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또는 뭐 미안한데 이런 거 좀 찾아주겠니?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겠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입력을 해도 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정보가 추가로 입력되는 거기 때문에 딱 본론만 내가 뭐가 필요하다, 뭐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미술 특징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미술 특징을 설명해. 딱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면은 훨씬 더 나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불필요한 정보가 추가로 입력되지 않기 때문이죠. GPT를 만약에 다 쓰셨다면 플러드를 열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번씩 다 검색을 해보셨나요? 본론만 잘 말하니까 잘 설명이 나옵니까? 완전 다르다. 아, 좋습니다. 완전 다르다. 제 집이 네. 똑같은 걸 짓는 거야. 자세하게 설명해. 사실상 예. 예. 아, 예. 클로드도. 아, 자세하게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같은 경우는 클로드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 집이 때는 구구절절이 많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얘는 딱 픽트만 핵심이 아니지. 네. 그래서 이런 본론만 말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한 번씩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같이 실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중을 설정하기인데요. 청중을 설정을 할 때는 저는 주로 그렇게 사용하곤 합니다. 좀 어려운 개념. 저희는 이제 저희 본업이 이제 스타트업의 본업이 저희 쪽의 본업이 탄소 배출권 또는 탄소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예요.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이제 데이터를 관리해주고 어떻게 어떤 시나리오를 따라가야지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는 건데 탄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좀 잘 못 알아들어요. 탄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듣는데 저는 이런 프롬프트를 쓸 때 탄소에 관해서 설명할 때 8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특정 나이를 지정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정말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저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네요. 프로그램도 똑같이 하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쉬운 말들을 쉬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답변을 생성하고 있고요. 물론 청중을 설정하는 것도 분명히 정말 실제로도 정말 많이 활용됩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는 또 세분화 질문이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좀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해결을 요청하는 건데 뭐 단계별로 설명하라는 것도 있지만 약간 저는 여기서 변형을 해서 많이 씁니다. 주로 이제 코딩 같은 걸 할 때나 어떤 우리가 구체적인 뭔가를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작업을 시킬 때 정리되지 않은 작업을 시킬 때 예를 들면 저는 아까 같은 웹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 이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어떤 기술 스택을 쓸 건지 아직 결정을 아직 못했어요. 그러면은 GPT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나는 이런 웹페이지를 만들 건데 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나한테 먼저 요청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그때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GPT가 저한테 이제 기술 스택은 뭘 쓸 건지 어떤 DB를 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질문을 다시 하거든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저의 생각도 구체화해가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찾아가는 그래서 좀 더 완전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나누는 거는 분명히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첫술에 배부르라는 이제 뒤에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모든 거를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계를 밟아가야 되고 그래서 아까 그 간단한 우리가 테스트를 했을 때도 위에다가 어떤 걸 입력했나요? 그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걸 입력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요 인공지능이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다음 주제에 맞는 새로운 이름을 만드는 일을 할 거라고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 가장 위에 이제 포함이 되면은 더욱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당신은 뭐 코딩을 하는 이제 게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또 앞에 자기가 인공지능이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즉 코딩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런 답변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긴 했는데 AI 인공지능의 하위에는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의 하위에는 딥러닝이 있고 딥러닝의 하위에는 생성 AI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딥러닝의 하위였는데 딥러닝의 가장 주요한 모델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공신경망 모델이에요. 우리의 뇌를 본따서 뇌가 사고하는 그 구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뇌는 우리 이제 뇌과학 쪽도 당연히 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뇌는 이제 부정적인 말이 들어왔을 때 좀 더 강하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핑크색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핑크색 코끼리가 막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막 그려지고 있죠. 상상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지시문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편향이 생겨버려요. 인공지능이 편향을 가지고 그쪽에 답변하기 때문에 유명한 그 인공지능의 뭐 일화로 제가 지금 영상 링크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뭐 와인잔을 그려달라고 해요. 와인잔을 그려달라고 하는데 챗GPT한테 와인잔을 그려달라고 하는데 와인잔 딱 잘 그려졌어요. 근데 옆에 포크가 놓여 있는 거예요. 포크를 그리지 말고 와인잔만 그려줘 했는데 포크가 왼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오른쪽에 있다가 저는 아니 포크를 빼라고 하니까 포크를 더 강조하는 거죠. 점점 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부정적인 지시문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다기보다는 뭐 우리도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울해지지 않을 거야 하면은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나는 행복할 거야 하면은 행복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긍정적인 지시문을 사용했을 때 조금 더 그 효과가 더 좋다라는 부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습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워낙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습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긍정적인 말들을 계속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요거는 이제 어린이로 청중 설정인데 아까 그 청중을 설정하는 거 거기서 저는 이제 어린이 8살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을 설정하는 거. 자, 되게 신기해요.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지만 좀 사람같이 사고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프롬프트를 쓸 때 미안한데 잘못했어 이렇게 다시 해줘 또는 고마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답변을 막 그렇게 더 잘 해주지는 않아요. 잘해주진 않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학습을 시킬 때 상을 주는 게 있고 페널티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를 시키는 게 있고 약화를 시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 학습에 대한 그 답변에 대한 강화 학습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을 준다, 팁을 준다 이렇게 할 때 이거 이제 답변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거 되게 웃긴 건데 오늘은 일하기 좋은 수요일